자, 고전문학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춘이라는 사람이 지은 제목은 공방전입니다. 공방전. 저번 주에 배웠던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설화에 해당하는 신화나 전설을 배웠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요거는 앞에 있지만 설화는 이야기를 뭐다 구전문학 혹은 구비문학이라고 하죠. 말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죠? 적어서 기록하는 문학보다는 말로 하는 문학이 가깝다. 알죠? 그런데 요 공방전은 요거는 기록 문학으로 이제 가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책에 쓰여진 어떤 글로써 우리가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방전은 115쪽 잠깐만요. 115쪽 넘겨보세요. 115쪽 거 보면요. 맨 밑에 보면 갈래가 뭐돼 있노? 갈래. 가전체라는 말이 있죠. 가전체. 가전체는 뭐냐? 요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좀 좋다. 가전체는요. 가전 채. 요 전이 뭐냐면 이제 계속 사실 공방전도 전이죠, 맞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고전 소설은 거의 다 무슨 전이지. 아까도 했지만 흥부전, 심청전, 홍길동전. 니도 한 개 얘기해봐. 무슨 전 있노? 타전? 없나? 한 개도 심청전, 흥부전, 또 토끼전, 맞죠? 별주부전. 다 전이죠. 그러니까 전은 어떤 이야기야, 이야기. 근데 앞에 가가 붙었죠. 가는 무슨 가짜냐고? 한자인데 혹시 그 가짜 무슨 가짜인지 알겠습니까? 맞죠? 낯설죠. 요 가짜는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알죠? 그런 뜻으로 쓰는 가짜 있지. 예를 들면 가건물. 그럼 건물인데 사실은 정식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게 가건물. 아니면 가장구도요. 가장구도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그래서 요 가전체는요. 우선 가전체 거기 옆에 좀 적어보세요. 요거는 원래 저는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을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거의 다. 물론 아닌 것도 있죠. 토끼전 같은 거는 맞죠? 동물들이 주인공이지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우화소설 하는데 요 가전체는요 사람이 아닌, 맞죠? 사물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사물을 의인화한 후, 맞죠? 그러니까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 전의 형식을 빌려서 이 사물이 마치 사람처럼 태어나서 죽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해서 일생을 서술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일생을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완전 친숙한 물건 중 하나가 스마트폰 아닙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 이거 산지 얼마 전? 옛날이가 몇 학년 때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지 않나? 엄마 쓰던 건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스마트폰에 이름을 줘준다. 만약 저 삼성 겁니까? 삼성이 맞죠? 삼성이는 원래 어머니 만약 예를 들면 2020년부터 어머니의 손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거 사실 산 거죠, 맞죠? 태어났다. 어머니의 손에서 한 2년 정도 길러지다가 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맞죠? 스마트폰이 마치 하나 아기처럼 이렇게 맞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게 의인한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가전체가 이제 그런 겁니다. 사물을 의인하다, 알죠? 자, 그래서 이 가전체 중에서 요 공방전이라는 가전체는 뭐냐? 공방전. 요거는 무엇을 의인화했는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는
돈을 의미했습니다. 돈을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공방이 이게 뭐냐면 돈을 하나의 인물처럼 합니다. 공방. 왜 공방이냐? 공은 구문공자입니다. 동그랗다. 방은 이거는 네모나다. 모방자입니다. 뭐거든요 이거. 옛날 엽전 여기 생겼지 맞지? 알지? 옛날 엽전은 뭡니까? 옛날 돈은 뭐다? 가운데 구멍이 있죠. 왜 있습니까? 돈이 많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끈으로 깨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공방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공방은 먼저 돈을 의인한 하나의 인물처럼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기 우선 알겠습니다. 공방은 돈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호가 있죠. 가나다라 있지. 그 가나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막 자세히 한 문장 한 문장 보면 이거 사실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쌤이 요 단락별로 맞죠. 가달락 나달락 이렇게 단락별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우리가 좀 큼직큼직하게 적어갑시다. 알겠죠? 가부터 보겠습니다. 공방의 자는 관지이니, 그러니까 자는 공방이라는 사람의 또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이름이 맞죠. 이렇게 뭐 자, 호 이런 게 있지. 관지. 관지가 그러니까 꿰뜰을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맞죠. 끈으로 깬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굴 속에서 살았기에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처음 한계 시절에 조금 쓰이기도 했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쇠붙이를 맡은 사람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산과 들처럼 거센 성질이라 쓸만하지는 못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게 하여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더 나아지리다. 그러니까 산과 들에 있는 금속을 맞죠? 우리가 이런 어떤 동전이나 이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맞죠? 금속. 그러니까 특히 동전의 원료가 금속 아닙니까? 구리나 또 있나 합금 이런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그것을 요즘은 이제 아주 막 공장에서 찍어내겠지만 옛날에 먹는 게 다 이게 다 두드러기 대장간에서 맞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드러난다. 임금대리는 무엇이나 쓸모가 있게 하는 무료니 원컨대 폐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방금 읽은 뭡니까? 방금 읽은 말은 뭐냐면 요 가부분에서 이거는 뭡니까? 방금 읽은 이 말은 뭡니까? 돈의 어떤 주조 과정을 얘기해요. 돈 주조 과정 맞죠?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다듬으면 쓸모가 있는 돈이 되거든, 맞죠? 알겠습니까? 금속을 다듬으면 다시 얘기하면 금속을 다듬어서 맞죠? 쓸모 있는 돈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뭡니까? 나타났다가 뭐다? 나타났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해서 돈이 나타났다는 것은 돈이 세상에서 돈이 세상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거죠. 돈이 유통되기 시작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수타로거리로 이사하여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 재상으로 나라에 세금 매기는 일을 맡았다. 그래서 돈은 이제 나라에 세금도 매긴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가드락이고, 그러니까 가는 이제 뭡니까? 이제 돈이 공방이 맞죠. 이 세상에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나를 보면요, 방의 위인이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맞죠? 동그랗고 안에는 네모난 구멍이 있다 이거죠. 때에 따라서 그에 맞게 변하기를 잘하여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록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처럼 변한 겁니다. 알죠? 사람처럼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무슨 벼슬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때 오나나 왕 B가 교만하고 주제 넘어 건세를 도맡아 보는데 방이 이제 공방이죠. 방이 그에게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다. 자 이렇게 맞죠. 나에서 이렇게 맞죠. 공방이 어디에 누구한테 붙었다. 여기 뭐 왕 B에게 붙었다 이거죠. 왕 B에게 붙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붙어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권세에 붙어서 이익을 얻는 거죠. 권력이 있는 것에 붙어서 이익을 얻는 게 돈이죠. 그래서 권세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계속 보면 무제 때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방에게 부민후라는 배수를 주어 그의 물이 영철승 근과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백성들이 이렇게 궁핍하게 살 때 돈이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다 달라. 방의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서 염치가 없었는데 이제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조울질하기 좋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의 어떤 부정적인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때도 그렇겠죠. 돈이 있어야 경제가 굴러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돈에 집착하면 또 해야 됩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탐욕이 생기죠. 맞죠. 돈 좋죠. 맞잖아. 돈 있어야 살지. 근데 너무 돈 때문에 뭡니까? 거의 모든 범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돈에 너무 집착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방의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럽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돈을 너무 돈에 집착하면 욕심이 많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사소한 이익조차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만드는 대신 돈을 중하게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이 잘 보세요. 곡식을 천하게 만들고 농사를 버리고 끄트머리인 장사를 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생산하는 농업도 중요한데 지금도 언제나 어떻습니까? 농업이 옛날보다 농업이 많이 맞죠? 비중이 작아졌죠. 그건 뭐 때문이다. 그 대신 어떤 산업이나 맞죠? 또 상업 맞죠? 돈을 더 쫓는 그런 걸 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농업 위에 다른 어떤 산업이나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농업이 쪼그라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냥 옛날 사회는 돈이 있기 전에 뭡니까?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농사지어서 먹고 남으면 조금 이렇게 뭐 남한테 다른 물건 바꾸고 이런 자급자족 사회였는데 돈이 생기면서 뭐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지어봤자 돈 얼마 버냐 하면서 마치 자꾸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폐해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임금께 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상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요 다부분은요 정리합시다. 다부분은 탐욕적인 돈의 폐해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생산적인 일, 맞죠? 뭐 물건을 만들거나 농사를 짓거나 생산적인 일보다 무엇을 돈을 만지는 일, 맞죠? 돈을 만지는 일. 다시 얘기하면 상업 맞지? 돈을 만지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기는 그런 세태가 맞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함진보다 이제는 뭔가 물건을 만들고 자연에서 뭔가 생산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버는 걸 중시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라문단 방은 공반입니다. 또 재치있게 권세와 부귀를 잘 섬겨 그쪽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는가 하면 벼슬을 팔아 울리고 내침이 있는 그 손바닥이 있으므로 벼슬 아치들이 많이 절개를 굽고 섬겼다. 그러니까 벼슬을 아치는 뭡니까? 공방을 섬겼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역시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벼슬 같은 거 높은 벼슬 가진 사람이 돈을 받고 야 그러면 한 잔 줄게 이런 게 있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이렇게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뭐라 합니까? 네 글자. 매관 처음 듣나? 매간 매직이라는 거 들어봤나? 매간 매직. 매직이 마술 매직이 아니고 관직을 사고 판다. 돈을 주고 뇌물 받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 것도 돈 때문에 생긴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리하여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상같이 이루 셀 수가 없었다.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그러니까 맞죠? 인성이나 이런 걸 묻지 않는 겁니다. 비록 저작권이, 그러니까 시장의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다면 다 함께 사기로 통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도 뭡니까? 인격보다는 돈이죠. 때로는 혹 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두기와 투전하기를 이상고, 또 뭔가 도박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라도 뭡니까? 라도 보면 다 돈의 패죠. 이건 또 어떤 패입니까? 요 돈의 패 가운데 방금 다에서는 뭐 얘기했다. 생산적인 일보다 상업을 중시하는 세태가 생겼지. 여기 뭡니까? 어떤 매간 매직과 맞죠? 매간 매직. 자, 매간 매직 여기 있습니다. 매간 매직. 관직을 사고 판다. 매간 매직과 뇌물로 인한 그런 부조리가 맞죠? 성행하고 있죠. 부조리가. 그러니까 다하고 라 문단은요, 둘 다 돈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적인 어떤 뜻을 보는 거죠. 말을 보면 공방의 말 한마디면 무게가 한금 백근만 말해요. 그러니까 공방의 권세가 아주 크다 이거죠, 맞죠? 아주 권력이 큰 겁니다. 말 한마디가 한금 백근입니다. 원제가 자리에 오르자 공우가 상서하여 하기를. 상서는 이제 신하가 왕한테 맞죠, 이렇게 맞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방이 오랫동안 힘든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가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공공하며 더구나 뇌물과 청탁이 낭자하고 버젓이 행해지니 대저 짊어지고 타게 되면 도둑이 된다고 한 것은 옛날에 분명한 경계이니 청컨대 그를 면직이 뭐고? 직위에서 자른다 이거 맞죠? 면직시켜서 욕심 많고 도노한 자를 뭐다? 징계하옵소서. 그러니까 공우라는 신하가 뭡니까? 원제 황제한테 뭐다? 뭐고? 공방이라는 자가 어쩌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를 뭡니까? 면직시키고 징계했다. 이렇게 맞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게요. 그다음 마달락은 그렇죠. 공우가 맞지? 누구한테? 원제. 그러니까 황제, 그러니까 왕이다 문제죠. 원제에게 뭡니까? 공방을 면직하고, 맞죠? 그 다음, 징계하라고, 맞죠? 이렇게, 상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냥 받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집정자니까 이렇게 나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집정자 중에 경제 문제를 잘 아는 이가 있었다. 그는 변방을 막는 정책을 세우려. 변방은 뭡니까? 다른 나라와의 경계제 맞죠? 경계. 이에 방이 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공방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말을 거두었다. 위에서 그 사람을 들어 방이 넘겨보세요. 능력이 그다음 보세요.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방을 물러나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맞죠? 방이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방이 한마디 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임금님을 뵙고 혼자 천하의 경치를 도맡아 보아 장차 나라의 경제가 족하고 백성의 재물이 넉넉하게 하고자 하였더니 이제 하찮은 죄로 내버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나아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로서는 더하고 손해날 것이 없다. 자, 뭡니까? 내 쫓겨나게 되는데 난 손해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알겠습니까?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실어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진실로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상하게 지냈다. 가서 뜬 마름과 같은 장치로 곧장 강가로 돌아가 낚싯줄을 들이고 고기나 낚아 술을 사며 백길로 돈을 번 사람들과 더불어 술 쉬는 배에 둥실 떠마시면서 한평생을 마치는 말이다. 뭡니까? 나는 관중을 물러나도 뭡니까?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면 그만인 얘기입니다. 별로 맞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미련이 없지. 비록 천종의 녹가 오종의 밥인들 내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여 이와 바꾸랴. 그러나 나의 술이 아무래도 오래면 다시 일어나려다 하면서 뭔가 마지막에 뭔가 나의 술은 뭐냐면서 계획이 나중에 다시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 지금 다에서 공방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쫓겨났지만 맞죠? 공방은 자 반은 이러니까 공방이 탄핵을 받았죠. 맞죠? 탄핵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지만 탄핵은 원래 뭐냐면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거기서 물러나게 하는 게 다 탄핵입니다. 알겠죠? 탄핵은. 공방이 탄핵을 받고 쫓겨나면서도 자신의 어떤 잘못을 반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맞죠? 뭡니까?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락에서는 드디어 공방이 뭡니까? 관직에서 물러나서 쫓겨납니다. 나라는 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달락 보겠습니다. 사달락 길지만 쭉 읽어볼게요. 진나라에 화교한 사람이 있었다. 공방의 풍조를 듣고 기뻐하여 사기어 수만 양의 재산을 모았다. 그러니까 공방 덕분에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죠. 맞죠? 화교는 공방을 몹시 좋아해서 한 가지 버릇을 이루고 말았다. 이것을 본 노포는 논을 지어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도와잡기 했었다. 그러니까 화교는 뭡니까? 공방을 따르는 사람인데 노포한 사람이 뭡니까? 화교를 비난했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들 중 오직 완적만은 성품이 발달해서 속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도 방해무리와 어울려 술집에 다니면서 치어도 마시었다. 무슨 말입니까? 공방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계속 이렇게 뭡니까? 공방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지. 또 공방의 어떤 그런 탐욕스러움을 같이 즐기는 사람도 있고. 중략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한이 탁지 판관이 되었다. 당시 국가의 재산을 넉넉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임금에게 아뢰어 공방을 이용해서 국가의 채용을 여유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국가 재산이 맞죠? 넉넉지 않으니까 다시 공방을 이용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지금 공방이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뭡니까? 화폐를 맞죠? 사용하다가 화폐의 폐해가 너무 많아서 화폐 지도를 금지한 겁니다. 이게 공방을 내쫓은 겁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가전체로서 맞지? 돈은 의인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화폐 지도가 생겼어. 화폐를 이제 사용하는데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자꾸 화폐에 나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자들이 화폐 제도를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화폐를 제도를 금지한 겁니다. 근데 또 뒤에 뭡니까? 그러니까 화폐 제도를 안 쓰니까 나라 경제가 맞죠? 강해지고 넉넉한 나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자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가 임금에게 아뢰는 바는 식화지에 실려있다. 그러나 그때 방은 죽은 짐으로다. 무슨 말입니까? 방이 죽었다, 공방이 죽었다는 뭡니까?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다만 그의 제자들이 사방의 끝을 사고 있었다. 국가에서 이들을 불러 방 대신 쓰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 다시 화폐가 맞죠? 공방은 죽었지만 제자들이 쓴다는 게 또 화폐가 쓰이는 거죠. 맞지? 이라여 방의 술책이 개원 첨보 사이에 크게 쓰였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조서를 내려 방에게 조의 대부 소부승을 추중한다. 그러니까 공방이 뭡니까? 죽은 공방에게 높은 벼슬을 주는 겁니다. 다시 화폐가 쓰이는 거죠. 남송 신종조 때는 왕한석이 정사를 맡아 다스렸다. 이때 여해경도 불러서 함께 이를 돕게 했다. 이들이 청묘법을 써쳤는데 그러니까 이건 국가 정책인데요. 쉽게 말합니다. 국가가 백성에 돈을 빌려주고 다시 또 받는 대출을 주는 대출하겠죠. 대출 정책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곡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뭡니까? 농사지어서 수확하면 다시 돈을 받는 겁니다. 이자와 함께. 그런 청민법을 썼는데 이때 온통 천하가 시끄러워 아주 못살게 되었다. 근데 이 정책이 뭡니까?
혼란을 준 거죠. 소식이 이것을 보고 그 폐단을 혹독하게 비난하며 그들을 모조리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도 뭡니까? 어떤 화폐가 유통되면서 이런 청법을 쓰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화폐 제도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알겠죠? 그걸 비난하는 게 누굽니까? 소식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조리 배척가 되어 있다. 그러나 소식은 도리어 뭡니까? 그런데 소식이라는 사람이 화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공방에 쓰면 안 됩니다. 했는데 뭡니까? 도리어 그들의 모함에 빠져서 자신이 기한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조정의 모든 선비들은 그들을 감히 비난하지 못하였다. 이제 뭡니까? 화폐의 영향이 너무 커지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하가 이 화폐제도를 없앨 수 없는 겁니다. 사마강은 정승을 돌아가자 그 법을 폐지하자고 하려고 소식을 청구하여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로부터 방해 무리는 다시 또 세력이 꺾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사자락은 이제 뭡니까? 당이나 송. 이건 이제 실제 중국의 왕조 당나 송나가 이제 방송에 걸쳐 이 공방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공방은 죽었지만 공방의 후손들 제자들 있지. 세력들이 뭡니까? 흥망성쇠를 놓는 거죠. 흥망성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국의 어떤 역사에서 뭡니까? 화폐 제도가 활성화될 때도 있고, 맞지? 조금 쇠퇴들도 있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아달락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전에서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가에서 바까지 사까지 뭡니까? 공방이라는 사람이 공방이라는 인물이 뭐다? 처음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조정에 이렇게 쓰이다가 쫓겨나고 죽었지. 그러니까 공방이라는 사람이 일생을 이렇게 맞지 이야기 형식으로 적은 거죠. 사실 이게 공방은 돈을 의인한 거고. 마지막 아달락은 이 부분은 보통 이겁니다. 이렇게 저는 한 인물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맞죠? 작가가. 그래서 마지막은 그 평가입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자, 이거 앞부분은 가지만 이거는 비평. 맞죠? 공방에 대한 비평 부분입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줬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되겠는가?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도사려 정령한 약속을 손에 잡아 그다지 적지 않은 상을 받았으니 마땅히 일으키고 해를 들어 그 운율을 갚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맞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비를 둬. 아까 비는 누구였습니까? 아까 여기서 아까 비. 그 비입니다. 비 맞죠? 권세에 붙어서 이익을 얻었죠. 비를 도와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이에 사사로운 당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공방이 뭐다? 자기 당을 세웠지. 당은 뭐 지금도 정당 있잖아, 맞죠? 뭐 무슨 당 하는 듯이 이때도 어떤 자기 무리를 맞죠? 이렇게 어떤 세력을 키운 거죠. 당을 세웠으니 충신은 경외의 사귐이 없다는 것에 어그러진 자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건 다 뭡니까? 여기서 보면 요 권세 보면 여기서 뭐 권세를 부렸고 또 뭐 사사로운 당을 세웠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어그러진 자이다. 어그러진 자이다. 이건 다 뭡니까? 공방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죠. 우선 앞부분에서는 이 아달락의 앞부분에서는 이 사신의 입을 빌려서 공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는 다시 남송에 쓰였다. 집정한 권신들에게 붙어서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명명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만일 원제가 일찍부터 공우가 한 말을 아까 이거죠. 아까 마하달락에서 봤죠. 공우가 원제한테 뭡니까? 공방을 면직하고 징계하자고 했죠. 요 말을 뭡니까? 받아들여서 이들이 일조에 모두 없애버렸던들 이 같은 후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제가 공우의 말을 듣고 공방을 더 빨리 없앴다면 더 후환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니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믿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이렇게 우선은 뭡니까? 부정적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비평 이 사심이라는 말을 입을 통해서 비평하고 있는데 우선 부정적 평가했고요. 또 뒤에는 뭐다? 이런 부정적인 존재를 맞죠? 그러니까 돈을 공방 다시 얘기하면 돈이죠. 공방을 없애지 않아. 제때 없애지 않아서 후한을 맞죠? 남긴 것을 안타까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은 공방 맞죠? 공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돈이라는 요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물론 뭐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을 좀 더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116쪽 가보세요. 116쪽 보면 뭐가 있노? 주제가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돈을 탐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이것이 주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돈에 집착하고 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그래서 특징 보면 의나 기법을 하는 정기적 구성이다. 그러니까 의는 뭡니까?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돈을 사람처럼 표현했죠. 정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정기는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뭐냐면 진짜 인물의 어떤 출생부터 죽음까지 맞죠? 일대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 밑에 정기적이라는 것은 정기적 구성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정기적 구성은 뭐다? 일대기 맞죠? 일대기적인 구성입니다. 삶 전체를 다루고 있죠. 한 인물의 정기적 일대기적 도입 전개 비평 구성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달락이 비평이에요. 비평이죠. 돈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비판적, 풍자적 성격이 강하게 전한다. 알죠? 그러니까 내용이 참 어렵죠. 어렵는데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맞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인물도 많이 나오고 또 뭐 무슨 시대 이렇게 나오지만 이 공방을 중심으로 두고 좀 내용을 공방을 중심으로 두고 공방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이 꽤 어렵지만 복습을 한번 하면 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보세요. 공방 중심으로 너무 막 세부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공방은 돈이고 마치 돈이 하나의 신화처럼 이 돈이 이 세상에서 쓰이다가 뭐 이렇게 또 맞아 좀 또 안 쓰이다가 또 쓰이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됐습니까? 자, 그다음 문법 잠깐 보겠습니다. 왜? 한 번 있나? 됐죠? 다 풀리다 했지? 자, 문법은 지난주에 의문체계까지 했죠. 자음과 모음 체계 했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의문 체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문 변동을 의문의 변동 라는 의문의 변동을 알아보자. 6쪽을 보시면요. 6쪽 의문 변동을 한눈에 보자. 자, 제일 위에 보면 의문 변동은 무엇인가? 어떤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거나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문이 뭔가 변하는 게 의문 변동이겠죠. 이유는 뭐냐? 이유는 빈칸 돼 있지. 거기 적으세요. 이유는 이 의문 변동의 이유는 자 예를 들어 겁니다. 만약 아무거나 뭐 해볼까? 자,
뭐 라면 국물 할 때 국물. 이거 국물 발음 어떻게 합니까? 국물. 똑같이 뭔가 변했나 안 변했나? 뭐가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의문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읽어보세요. 기울기 이용. 맞죠? 기울기 이응 변했죠. 그다음 이 기억이 이응으로 변한 음변동이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발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유는 맞지? 왜 이렇게 하나? 왜? 국물. 아니면 그러면 자 기억 그냥 발음해보세요. 국물 이렇게 되죠, 맞지? 국물, 국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발음하기가 맞죠? 입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것이 비음하다. 뭐 나중에 배우지만 안 배워도 뭡니까? 이미 이렇게 발음하고 있지. 안 배웠어도. 수학 공식은 뭡니까? 공식을 알아야 맞죠. 그다음부터 풀 수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런 음운 변동의 규칙을 몰라도 이미 그렇게 발음하고 있죠. 왜? 이미 이렇게 발음한 게 더 어떻다. 이 발음하는데 더 편안한 거 알고 있죠. 사람 편한 걸 추구하잖아. 맞지? 힘든 것보다 편한 걸 추구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됐죠. 뭡니까? 발음의 편리성. 발음이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근데 거기 갈려있고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경제성 아니면 효율성 이런 거 씁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편리한 거하고 조금 뜻이 다르죠. 뭐냐면 그러면 왜 편리하냐? 왜 편합니까? 국물 하는 거하고 국물하고 뭐가 다를까? 입안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발음기관 배웠지? 혀나 뭐 여러 가지 발음기관, 혀나 뭐 입술 같은 이런 발음기관들이 조금 덜 움직이는 겁니다. 알죠? 조금 덜 움직이고 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편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이 이거 의미를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덜 움직였어. 그럼 뭡니까? 경제적인 거죠. 효율적인 거고 맞죠? 경제적인 거다 효율적인 거 뭡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노력을 덜 한 게 경제적이죠. 맞지?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납니까? 발음의 편리성, 경제성, 효율성 때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음운 변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적인 게 아니고 큼직큼직하게 네 개입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책에도 있지만 이걸 보면서 자, 네 가지를 우선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교체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의문이 있죠. 그것이 딴 거랑 바뀌는 게 교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이 바뀌는 겁니다. 딴 건 다 똑같고 바뀌는 건 교체다. 탈락은 뭐고? 하나의 의문이 있다가 탈락은 뭡니까? 없어지는 거죠. 없어.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의문이 없어지는 게 탈락입니다. 그럼 첨가는 탈락의 반대죠. 원래 없었는데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환경에서 생기는 겁니다. 딴 건 다 가만히 있고. 가장 좀 딱 이 개념을 봐도 한 번에 안 떠는 게 축약입니다. 축약은 뭐냐? 축약은 두 개가 결합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거나 이거가 아닌 제3의 요 두 개 합쳐진 의문이 되는 겁니다. 있죠? 뭐 이렇게 표현해요. 알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축약입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의문 변동이 발생하면 자, 그 전과 후에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체는 뭡니까? 그냥 바뀌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는 변화가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맞죠? 탈락은 뭐다? 탈락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하나죠. 마이너스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첨가는 반대로 뭡니까? 하나 생기는 겁니다. 축약은 뭐게? 마이너스
몇 개? 1이죠, 맞죠? 맞습니다. 왜냐면 두 개가 하나 됐으니까 맞지? 총 어떤 결과는 마이너스 1이죠. 똑같지? 헷갈리긴 안 헷갈리겠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면 그렇게 막 헷갈릴 거 없습니다. 맞죠? 요것도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 교체만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면 되겠죠. 지금 6쪽에 있는 게 맞죠? 보세요. 교체, 밑에 탈락, 첨가, 추격 있죠? 이 각각의 좀 더 세부적인 의문 변동들이 있습니다. 교체가 제일 식구가 맞죠? 5개. 그래서 오늘 교체를 좀 더 파보겠습니다. 알겠죠? 넘겨봅시다. 넘기는지 아니면 그 다음 쪽 가는지. 7쪽. 7쪽 제일 위에는 다시 한번 교체, 탈락, 첨가, 추격을 이런 비슷한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4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교체 중에서 첫 번째가 음절 구슬기입니다. 음절의 구슬규칙. 이 말 자체를 잡으면 음절은 뭡니까? 한 글자죠. 만약 쌤 이름으로 선생님 오준성이거든요. 내 이름은 몇 음절? 4음절이 맞지? 하나. 음절 끝소리가 뭐죠? 끝소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노? 첫 소리도 있고 또? 첫 소리 끝소리 말고 없나? 만약 준 이거 보면 준은 첫 소리가 뭔데요? 지읒이죠. 끝소리는? 니은이죠. 그럼 이 우는 뭔데? 무슨 소리인데? 중간 소리, 가운데 소리입니다. 중간, 가운데 소리.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한자 명칭이고, 아니면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은 뭡니까? 음절의 끝소리에 대한 규칙이죠. 이 끝소리, 여기도 여기 끝소리가 없지? 없는 것도 있죠. 맞지? 끝소리는 꼭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맞죠? 이런 니은과 기억을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니은 어떻게 말하는데요? 준 어떻게 말하는 거? 니은 방금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니은 발 맞아요. 기억은? 기억 발 맞아. 그런데 만약 이거 발 어떻게 하는데? 부는 부제. 발 어떻게 하는데? 기억이라고. 키어 말가? 키역이면 부억 이렇게 되겠죠. 너는 부억. 그러니까 기억 맞습니다. 이거 혹시 뭐 다른 데 배운 적 있나? 시험 보면다고. 시험 보면 이게 나오는가? 음절 규칙이 직접 받침에 받음이라고 하는 맞죠? 맞지? 받침에 받음. 해서 뭐 겹받침으로도 나오지. 그래. 한번 잘하겠네요. 그럼 뭡니까? 자, 그럽니다. 음절 규칙은 음절 끝소리에는 표기는 맞죠? 쓰는 거는 자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우리 말 자음 아까 문제 나왔잖아. 모음 몇 개? 단모음 10개에다가 이중모음 10개라고 했습니다. 11개 21개죠. 자음 몇 개? 기읍부터 희읍까지 14개에다가 된 소리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총 19개입니다. 그러니까 끝소리는 이 19개, 그러니까 끝소리에 표기되는 거는 이 19개가 다 가능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근데 된소리 중에서 몇 개는 안 되지. 쌍디귿이나 쌍비읍은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은 받침이 오는 글자가 없죠. 세보세요. 쌍디귿, 쌍지읒, 쌍비읍 요 세 개는 받침이 오는 게 상상 안 되죠, 맞죠? 근데 요 쌍기역은 가능하지. 쌍기역은 뭐 있노? 쌍기역은 뭐 있노? 박 맞죠? 그렇죠. 안에 반대만 맞죠. 쌍시어도 많죠. 맞죠. 이거는 뭐 명사는 없지만 맞지. 뭐 이게 뭐 이런 거 맞죠. 뭐 이런 거 이런 게 되죠. 이런 것들 또 그러니까 이런 세 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게 16개 자음이 모두 다 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발음할 때는 몇 가지 소리만 다 발음된다? 몇 개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음이 몇 개 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음 빼고 이응이죠. 이렇게 7개. 그래서 이렇게 7개의 기본음을 가면 되고 이 7개 기본음이 아닌 받침을 해야 된다. 요 7개 중 하나로 바뀌는다 이거죠. 그게 교체죠, 맞지? 그래서 교재 보세요. 그 7개 기본음이 아닌 나머지 자음이 뭘로 바뀐지를 여기 얘기해주고 있죠. 쌍기역, 키역은 쌍기역과 키역은 기역이 되고 디귿이 많죠.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티읒은 다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피읍은 비읍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음절의 끝선이 규칙이다. 학교에서 배웠다면 뭐 이것이 낯설지 않겠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교체이고 그 다음 비음하는 뭐냐? 비음하나 유마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비음과 유음이 뭔지 다시 돌려야 됩니다. 비음은 우리가 저번 주 자음 체계할 때 맞죠? 비음은 뭐가 있었습니까? 미음 또 몇 개보다? 하나, 둘, 세 개죠. 니은, 미음, 이음입니다. 유음은 뭐예요? 비음이죠, 맞죠? 이걸 우선 그러니까 이 교체 중에서 비음과 유음만 하려면 우선 비음, 유음 먼저부터 하겠죠. 비음, 유음을 모르면서 비음과 유음만 얘기하는 건 웃기죠, 맞잖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말 자음에서 비음은 그러니까 니은, 미음, 이음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코로 공개가 나온 거고 유음은 니을 한 개 있습니다. 이 앞에서 뭐가 합니까? 울림 소리가 거든, 맞죠? 나머지 자음은 다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고, 맞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자 비음하는 우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봤을 때 비음하는 이 화자가 이겁니다. 될 화자입니다. 비음이 되는 거죠. 그럼 비음이 되기 전에 원래 뭐였겠습니까? 근본적 식입니다. 비음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비음이 됐다는 것은 원래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비음이 뭐?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맞죠. 비음이 되는 것이 비음하겠지. 뭐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되겠노? 당연히 비음 때문이죠. 맞죠? 앞에나 뒤에 있는 비음 때문에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비음하게 되잖아. 그거 왼쪽에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 이거는 비음이 맞나 아니가? 비읍, 디귿, 기역은 비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맞죠? 아닌데 조건음은 미음, 니은은 비음이죠, 맞죠?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인 미음, 니은 때문에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음으로 바뀌었지. 이것이 뭐다? 비음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 비음합니다. 아까 국물 얘기했죠. 국물 여기 있죠, 맞죠? 국물도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물이 왜 국물 됐는가? 아까는 그냥 발음이 불리하기 때문인데 요 기역이 뭐 때문에?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국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역을 이음으로 이렇게 발음 왜 편한가? 뒤에도 비음이기 때문에 앞에도 비음이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비음을 연습하는 게 편하잖아. 비음이 아닌 자음 발음하고 비음 발음하는 것보다 둘 다 비음인 게 훨씬 더 우리가 입이 편하겠지. 그런 원리입니다. 알겠죠? 안 신기하나? 안 신기하잖아. 좀 신기하죠. 왜냐면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이 신기하다면 국어 선생님 하면 됩니다. 어때? 신기하나? 갑자기 안 신기해졌지? 자, 이거 말고도 이런 거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서 뭐하지? 종. 이거 방금 어떻게 합니까? 종로 이렇게 합니까? 알죠? 전세교대입니까? 종로제 맞지?
자, 니은이 니은 됐지. 이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비음화의 일종이죠. 근데 그 비음화된 것이 니은이죠, 니은. 근데 이것이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해보면 이응 때문에 니은이 니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자, 요거. 이거 뭔지 알죠? 뜻 뭐고 이거? 세조. 안에 맞죠? 백로. 본 적 있습니까? 뭐 봤어도 뭐 그 백로인지 모르겠지. 뭐 허옇고 좀 키 크고 좀 날씬하면 다 백로, 두루미, 확 이런 뭐 마음에 붙잡았지.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백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합니다. 백로. 보면요, 기역과 니을이 만났지. 기역, 니을 중에서 비음이 나온다. 없죠. 근데 결과는 뭡니까? 둘 다 비음 됐죠. 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비음 아까 했지만 비음이 아닌 자가 비음되는 것은 비음 때문인데 이건 비음이 없는데 왜 둘 다 비음 됐지? 비음이 어디 있노? 왜 이 두 자음 다 비음이 아닌데 비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왜? 하나가 있대. 왜?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요 두 번째 음절 니은이 보통 앞에 받침이 있으면 니은으로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알죠? 이것도 그러니까 바뀌었지만 이거는 이응 때문이지만 근데 이응이 앞에가 비음이 아닌데도 뒤에 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뀌었다 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뭡니까? 요 기억은 뒤에 니은이 생겼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응을 그래서 알겠죠? 우선 뒤에 있는 니은이 니은 바뀐 다음에 다시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억도 비음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음화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자, 비음화 여기까지. 그 다음 주 보면 이제 유마입니다. 유마는 비음화보다 간단해요. 아까 했지만 이것도 똑같죠? 유마도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유마도 저거잖아. 유음이 된 거 아이가 맞지? 그럼 원래 유음이 아니었겠지?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으로 바뀌었다. 뭐 때문이겠네요? 뭐 때문에? 유음 때문이죠. 맞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서 유음은 니은이죠. 유음이 아닌 자음은 그러니까 니은로 바뀌는 유음이 아닌 자음이 니은밖에 없어요. 니은. 알겠죠? 니은.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거기 예를 보세요. 표에 보면 달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달림이죠. 달림 맞죠? 반대는 뭐냐면 신라. 아까 향가 신라 맞지? 뭡니까? 신라가 됐다. 근데 좀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다르죠. 맞죠? 요건 뭡니까? 요거는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니은 때문에 니을 됐죠. 요건 뭔데 뭡니까?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있는 니을 때문에 니을 됐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유만 알겠죠? 자, 밑에 보면 그 표 밑에 보면 유마의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 가만 니은이거나 니은 되면 무조건 유만. 그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의견란 보세요. 의견란 보면 의견란 맞죠? 견에 니은하고 란에 니은 붙었지. 그러면 의견란 안 되고 어디 됩니까? 의견란에서 이거는 비음화가 됐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 아니다. 알죠?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나? 그러면 이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음운 변동은 이렇게 막 어떤 수학 공식 같이 절대적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발음은 해보면 하나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발음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다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니은 되는 거는요 보면 다 한자어예요. 한자 맞지? 의견란, 임진란 같이. 그러니까 한자어에서 이렇게 유마의 조건인데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자어에서. 특히 두 개의 한자어가 합쳐질 때 의견란도 그러니까 의견을 적는 란이죠. 임진란도 뭡니까?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 난이죠. 이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한자가 합쳐질 때 이렇게 유마가 아니고 비음화가 발생합니다. 밑에 뭐가 되는 거야?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연음 법칙. 이거 아나? 연음 법칙 아십니까? 자, 숲에 은이라는 조사 붙여보자. 그럼 방금 어떻게 합니까? 수분이가 수푼이가. 수분, 수푼. 이거 맞노? 무슨 뭔가 좀 애매하게 봤는데. 비읍이가 피읍이가. 맞나? 수푼. 뭐 그렇게 아주 막 틀리면 죽고 이러면 아닙니다. 그냥. 자, 이게 이제 연음입니다. 연음은 뭐냐면요. 자, 숲이라는 명사 뒤에 은이라는 조사가 왔죠. 근데 이 은은 요거 지금 여기 의문이 몇 개 있노? 두 개죠. 잘 알고 있네요. 맞죠?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아까 첫 소리 가운데서 그 소리 중에서 첫 소리 이건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 은은 모음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 숲은 이건 자음으로 시작하죠. 시옷. 근데 이거는 여기 없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하죠. 근데 여기 비어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첫 소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피읍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숲은 그러니까 이거 만약 우리가 또 역시 맞죠? 어떤 그냥 적힌 대로 하면 숲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고 숲은 이렇게 이것도 역시 뭐냐면 이게 더 편한 거죠. 숲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숲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피읍이 이 뒤 음절로 넘어갔죠. 이게 연음입니다. 연음이 연음, 이을 연자, 소리자. 그러니까 앞 음절의 끝 소리가 뒤 음절 첫 소리에 이어지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는 이 넷 중에 뭡니까? 연음은 교체, 탈락, 첨가, 추가 중에 어디 속하겠습니까? 바뀐 걸 가보세요. 다시 내가 좀 틀려. 잘 분석해보세요. 교체. 뭐가 교체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교체했으면 저 뭐가 바뀌었는지 얘기해줘야지. 이응이 피읍. 근데 아까 이 이응은 없는 건데 어떻게 바뀝니까? 이 피읍은 어떻게 하면 이 피읍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탈락.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해야죠. 피읍은 탈락, 맞지? 이응은 피읍으로 교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했지만 우선 이 이응은 맞죠? 첫 소리는 이응은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야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제일 간단한 설명은 뭐냐면 피읍으로 옮긴 거죠, 맞죠? 야가 이거 간 겁니다. 자, 요거 음은 뭐 있습니까? 시옷, 우, 피읍, 으, 니은 5개 있죠. 요거는 시옷, 우, 피읍, 으, 니은 5개 있죠. 똑같지? 아마 이거는 교체도 아니고 나머지도 당연히 아니겠죠.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음변동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연음은 음변동이 아니다. 맞죠? 적어놓으세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연음 설명하고 옆에 적으면 된다. 연음은 음변동이 아니라는 것을 꼭 적어놓으세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다. 단지 뭐다? 음운이 이동한 것이다. 중요한 대사죠. 맞아. 여기 넷 중에 어디도 안 속하죠. 방금 확인했지만 이 연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밑에 얘 보면 맞죠. 여러 가지 지금 빈칸이 있지. 그 숙제인데 그 내가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뭐만 얘기하고 우선은 그거부터 보자. 8비 이거는 이미 돼 있죠. 근데 8비 돼 있죠. 자 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만약 8 있죠. 숫자 8 7번 보세요. 8 뒤에 만약 은이 오면 그럼 이거 가운데로 8분 이상하지? 만약 이런 거 생각해보면 8은 이렇게 했지 맞지? 그러니까
격받침 뒤에 이렇게 조사나 어미가 왔을 때는요 무조건 뭘 올린다? 무엇을 연음시킨다? 뒤에 것. 그래서 이건 8분분. 자, 옷이라는 자 명사 뒤에 이라는 조사가 있으면 이거 뭔가 옷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옷 뒤에 자 안 맞죠? 옷 안 이건 방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이어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산가 하나 오산에 뒤집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단이죠. 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똑같이 씌울 수 있는데 야가 여기서는 씌울 수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이건 의문도 된 거야. 이거 의문 됐죠. 이거 의문이 변했습니다. 씌울 수 디귿됐죠. 디귿된다면 몰라갔죠. 변했죠. 이게 왜 그럴까? 요 이와 안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하고 안에. 여기 아직 안 배운 건데 나중에 의문 변동 의문 끝나고 아주 배울 건데 요 이는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우선 이는요 이거는 실질적 의미가 없죠. 조사나 어미 같은 거는 문법적인 기능만 있습니다. 맞죠? 이 뜻이 있나? 없잖아. 근데 안은 뭡니까? 안, 박, 그 안이라는 뜻이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똑같이 둘 다 모음을 시작하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이거는 형식이 없습니다. 형태사지 안 됐지만 형식이 없어요. 이거는 문법적인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이거는 실질적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 모음을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봤을 때는 뭐다? 요 시옷이 그냥 연음되는 게 아니고 뭐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혹시 이것도 배운 게 있나? 중학교 때. 그래? 근데 왜 처음 듣는 표정? 아니지? 알고 있는 거니까 여유 있게 듣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그 구분해서 적어 보세요. 알겠죠? 다음 주에. 선생님 5단은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다음 국외음악 얘기하겠습니다. 국외음악. 국외음악은 뭐냐? 요것도 역시 보면 디귿이나 티읕 자음 뒤에 모음이 아니면 반모음이 맞죠? 반모음까지 합해서 반모음이가 오면 뭐다? 디귿 티읕이 뭐로 바뀐다? 지읒이나 치읒 바뀌죠. 맞죠? 그러니까 국외음하고 국외음이 됐지? 국외음이 됐다. 이 국외음은 뭐냐면요. 요 지읒 치읒이 지난주 자음 체계에서 요 지읒 치읒이 뭐였습니까? 센 입천장 소리였습니다. 기억날지 모르지만 센 입천장 위에 센 입천장 있고 밑에는 뭡니까? 혀 3등분 해갖고 혀 어느 뭐하고 만나는 겁니까? 센 입천장은 혀 바닥입니다. 혀 중간 부분 만나서 나는 소리죠. 파차음이기도 하고 맞지? 센 입천장 소리가 이건 이제 순우리말 명칭이고 한자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경국음이라고 그러죠. 기억납니까? 경국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자 빼고 국외음이 되었다. 국외음 합니다. 디귿티읕은 요건 뭡니까? 요거는 치조음이었죠. 그러니까 치조음이 경국외음이 됐다 해서 국외음 합니다. 뭐 때문에 됐다? 모음 이 때문에. 그래서 예를 보면요. 뭐가 있노? 뭐 대표적인 이거. 내가 굳이 그까지 해야겠냐? 할 때 굳이 맞죠? 디귿인데 맞죠? 디귿이 올라가지 연음되지? 근데 이 뭐 만났지? 만나면 뭡니까? 굳이 돼. 이거 보고 굳이 이렇게 안 하지 맞지? 또 아니면 이거 야 집에 같이 가자 이렇게 안 하지 맞지? 같이 가자. 이런 게 대표적인 국외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봤던 비음악 유음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비음악 유음하는 뭡니까? 자음이 자음 때문에 바뀌지 맞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맞잖아. 유음이 유음 때문에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 때문에 유음되는 거 아닙니까? 자음과 자음 간의 어떤 영향이죠. 근데 이건 뭡니까? 바뀌는 건 자음인데 영향을 주는 건 뭐죠? 모음이죠. 모음 때문에 자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이해 됩니까?
안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까 국물 다시 하자. 국물. 국물 좀 적으면 안 되지. 국물이죠, 맞지? 자 보세요. 이건 뭐고? 이거는 교체 중에 뭡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 교체 중에서도 어떤 의문동이죠? 비음하죠, 맞죠?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이응이 됐죠. 자음 기억이 다른 자음 때문에 된 겁니다. 맞죠? 자음이 자음에 영향을 준 거지. 근데 이거 뭡니까? 디귿이 뭐 때문에? 뒤에 오는 이 모음 때문에 지읒이 됐지. 이건 모음 때문에 됐어. 모음 때문에. 그러니까 비음하나 유음하는 이렇게 자음 때문에 자음이 바뀐 건데, 이거는 모음이 맞죠? 자음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국유음화와 앞에 비음화, 유음화의 어떤 차이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된소리 되기입니다. 된소리. 자, 요것은 아마 방금 요 4개까지는요 중학교 과정에서 한 번쯤 언급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지? 하지만 이 된소리 대기는 들어본 적 있나? 이것도 있으면 너희 중학교 2학년 국어쌤 매우 아주 많은 걸 가르치신 거다. 들어본 적 있나? 우선 된소리는 뭐죠? 그거부터 해봅시다.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한전하면 경음합니다. 경음아 맞죠? 경음이 된소리입니다. 알겠죠? 된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5개 아까 얘기했잖아. 뭐고? 쌍기역 또 뭐?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마지막 뭐죠? 쌍지읒 그죠? 된소리 되기도 역시 된소리가 되는 거지. 그럼 원래 뭐였겠습니까? 된소리가 아니었겠죠? 그럼 원래 뭐였겠는데? 이건 다 결판 나죠? 쌍기역이 뭐가 쌍기역 때문에 있습니까? 그냥 예사소리 기역이겠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이걸 된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이유는 이제까지 뭡니까? 이유가 딱 뭐고 단순했지? 근데 이거는 좀 이유가 다양합니다. 알겠죠? 자, 우선 거기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여기 좀 2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기역 밑에 표 밑에 보세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는 무조건 된소리 됩니다. 자, 이건 보세요. 자, 아까 국물 했지만 국 뒤에 밥이 왔어. 자, 칠판. 이거 방금 어떻게 합니까? 국밥 이제 맞죠? 그러니까 국 한 다음에 밥 됩니다. 역시 이것도 안 배워도 이렇게 하죠. 이거 보고 국밥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국밥. 그러니까 이거는 요 비읍이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요 받침 기역. 그러니까 앞에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으로 발음되는 받침이 오면 요 다음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됩니다. 알았죠? 교체. 이게 가장 보편적인 된소리입니다. 알죠? 요거는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하죠. 그냥 받침만 기역, 디귿, 비읍이면 돼.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광범위하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됐죠.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알겠습니까? 이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바뀝니다. 이것도 예를 자 보세요. 그래서 어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때 한번 얘기했다. 어간이 뭡니까? 어간은 어떤 품사일 때 어떤 품사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개념이죠? 동사와 형용사일 때 맞죠? 어간은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태가 바뀝니다.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어차피 얘기하는데 지금 의문을 얘기하는데 뒤에 나오는 단어 이런 형태성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뒤에 거부터 뒤에 배울 걸 먼저 가르치고 앞에 거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차피 할 거니까 오늘 그러니까 필요한 지식만 얘기하겠습니다. 어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신발을 신다. 신다가 동사죠. 근데 신발을 신다, 신어, 신고 이렇게 되죠. 이때 야는 가만히 있잖아. 야가 바뀌고 뒤에 이 동사 신다가 계속 바뀌는 거죠. 앞에 안 바뀌는 부분이 뭐다? 간입니다. 뒤에 바뀌는 것보다 민 안에 어간의 받침이 뭡니까?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가 뭡니까? 니은이지. 그럼 니은이죠. 그럼 뭐다? 뒤에 오는 된소리가 오면 바뀝니다. 자, 신발을 신다가 신다죠. 신다. 어가 뭐 이건 신어. 이건 의문도 있나 없나? 이건 아까 있던 뭐죠? 이거는 뭐? 신고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뭐 만약 뭐 음식을 담다 맞지? 미음도 더듬다. 보세요. 신발을 신고는 신고제. 만약 네가 나를 때렸어. 그럼 난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는 뭡니까? 신고죠. 신고를 경찰에 신고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지? 이건 신고죠. 이건 안 받. 이건 뭡니까? 운변등이 없죠. 똑같은 신하고 본데 야는 신고죠. 야는 신고야. 왜? 이 신고는 명사니까. 이건 어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근데 이건 어간 동사니까 어간을 얘기한 거니까 이거 바뀌는 거야. 똑같은 형태인데 발음이 달라. 요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기하죠? 두 번째 신기함. 책이 없지만 한 개 밑에 3번에 한 개 더 적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 또 대소가 바뀌는가? 이겁니다. 한자어의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봐봤다. 몇 시야? 한자어 뭐 있노? 예를 들면 얘도 적으세요. 뭐 있노? 한자어 중에서 니을 받침 있는 거 기억나는 거 없나? 한자어 중에 니을 받침 있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지금? 니을 받치면서 뒤에 디귿 찌우다. 기역이나 비읍은 안 돼. 이거 한자어죠. 방금 어떻게 합니까? 발전이가. 발전. 알겠나? 이런 걸 또 찾아보는 거 또 뭐 있노? 디귿, 지읒, 디귿, 시옷. 일단 한자입니다. 이거 우리말 같지 맞죠? 느낌이. 근데 이거 한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갈등 아니고 갈등이죠. 아니면 이거 뭐 날짜와 시간 할 때 이거 일시제. 근데 말은 못해요. 일시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적으면 끝납니다. 적으세요. 얘도 적어놔야 네가 복습할 때 이렇게 더 이해가 되지. 알겠죠? 이것도 된소리 되기 하나의 환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혹시나 헷갈릴 수 있는데 조건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비읍이 쌍비읍된 걸 보고 교체라고 생각 안 하고 비읍형이 더 생겼네 첨가 아닙니까?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음책에 19개 나왔지. 자음 19개죠. 비읍과 쌍비읍은 각각의 자음이죠. 만약 비읍형이 더 돼 있어 쌍비읍 됐다 하면 이 첨가가 하면 뭔가 쌍비읍이란 자음은 책에 없겠죠. 근데
비읍과 상비읍은 각각 별개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읍이 성립된 것은 교체예요. 알겠죠? 이 생긴 모양 때문에 이건 뭐 첨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죠? 비읍 더하기 비읍이 성비읍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케이? 안 끊겼어. 자, 그다음 모의고사 책 잠깐 보세요. 그런 거 채점해야지. 모의고사. 5분 밑에 딱 되고 있네. 자, 다 볼게요. 1회 뒷부분 23번부터 보겠습니다. 23번은 1번. 23번 1번. 답 체크할 때 딱 빨간색 하고 있죠. 오케이. 24번 5번. 그럼 이만 틀린 거 여기 조금 그게 인간 심리죠. 25번 2번. 26번 1번. 27번 5번. 28번 5번. 29번 또 5번입니다. 30번 2번입니다. 오, 퍼펙트. 그 다음 문학입니다. 31번 3번. 32번 3번. 33번 4번. 넘겨서 34번 5번. 35번 5번. 36번 4번입니다. 37번 5번. 38번 3번. 39번 1번. 뒤에 40번 1번. 41번 2번입니다. 42번 2번. 43번 3번입니다. 44번 4번. 제발 한 개 더 맞죠. 45번 1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문이 다 어려워요. 실제로 알겠나? 그래서 마지막 지문 한번 봅시다. 자, 42번부터 45번 요 지문 볼게요. 남은 시간 15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심층전이라니까. 심층전 다 기본 수준은 알죠?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이게 보면 요 지문 읽어봤죠? 기억납니까? 지문 자체가 잘 좀 이해 안 됩니까? 그럼 같이 지문 읽어봅시다. 이때 신봉사. 자, 우선 요 42번, 45번은 요거는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뭡니까? 공반전 배웠죠. 공방전. 그러니까 수능에는 무조건 고전 문학이 두 지문 나옵니다. 하나는 뭐다? 고전 산문. 보통 고전 소설 나와요. 알겠죠? 또 하나는 뭔가 고전 운문.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런 맞지? 오늘 뭐 배웠노? 자영미가 배웠지? 그러니까 지금 중3인데 벌써 막 고전 문학 하는 것이 어차피 내년에 이제 내년이죠. 맞죠? 고등학교 되면. 내후년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맞죠? 바뀌었잖아. 내년에 고등학교 되면 이렇게 문학 문제 중에 반은 고전입니다. 맞죠? 뭐 내신도 똑같아요. 내신도 알겠나? 내신에서도 교과서, 그러니까 내신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고전 문학이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는 잘 안 나오잖아, 맞지? 솔직히 현대 문학 많이 나오잖아. 고전 문학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친해져야 됩니다. 심청전 보세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고전 소설 읽을 때는 우선 이렇게 마음먹어야죠. 뭐냐면 이거는 고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최근에 나온 글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 고전 문학은 고전 문학만의 어떤 그런 말투와 문법과 어휘가 있겠지. 그걸 자꾸 깨우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일 좋아요. 읽어보면서 막 어려운 말 나오면 좀 찾아보고 사전 같은 거 알지? 자, 지금은 쌤하고 읽어볼게요. 남은 시간 동안. 지문 자체가 자, 이때 신봉사는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릴지. 그러니까 신봉사는 소설이니까 인물 나오면 인물을 우선 표시해야 돼. 신봉사 나왔지? 신봉사. 심청. 신봉사가 심청을 기다리고 있지, 맞지? 배고파 등에 붓고 방은 추워 턱이 떨어질 지경인데 배고프고 춥죠. 잘 새는 나들고 먼 절에서 쇠복 소리 들리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아는 말이. 자, 우선 신봉사가 눈이 안 보이는 거 알지? 맞죠? 이거 신봉사는
시각장애인이죠, 맞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이니까 어두워도 낮밤인 걸 보잖아, 맞지? 뭐 갑니까? 뭐 소리도 가는다. 뭐 전에서 북 치니까 이제 몇 시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에 빠져서 나디 저문 줄 못 오고 주인에게 잡혀서 못 오는가 저물게 오는 길에 동무에게 붙잡혀 있는가? 이거 뭡니까? 신봉사가 심청이가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맞죠? 심청이가 뭔가 어디 일 갔나 보죠, 맞지? 이런 상황을 자꾸 파악하면 돼요. 눈바람에 길 가는 사람 보고 짖는 개소리에 심청이 오느냐 하면서 반기기도 하고 괜히 눈 보다가 떨어진 창가에 부딪히기만 해도 행여 심청이 오는 소리인가 하면서 반겨 나서면서 심청이 너 오느냐 하고 나가봐도 적막한 빈뜰에 인적이 없으니 공인 소각하다.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눈이 안 보니까 뭡니까? 뭐 소리 나면 맞죠? 심청이 왔는지 이렇게 자꾸 내다보는 거죠.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지팡막대 찾아짓고 사진밖에 나가다가 한 길 넘은 개천에 밀친 듯이 떨어지니 자 뭡니까? 방금 큰 사건이 있었지? 그러니까 집에서 나갔죠? 나가 찾아보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방금 읽은 부분 신봉사가 이제 집에 나가서 어디 있습니까? 맞죠? 개천에 떨어졌죠, 맞죠? 개천에 떨어졌습니다. 개천에 떨어졌죠. 물에 빠진 거죠. 얼굴에 흙빛이요 의복에 어둠이라 뒷등거리다 더 빠지며 나오자니 미끄러져 하늘에서 죽게 되어 아무리 소리친들 해는 저물고 행위는 끊겼으니 니라서 건져주니 자 뭡니까?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죠, 맞지? 그래도 죽을 사람 구해주는 부처님은 곳곳마다 있는 법인지라 마침 이때 몽은사 화주승이 절을 새로 지으려고 시주책을 둘러매고 내려왔다가 청산은 어둑어둑하고 눈 덮인 들판에 다리도 더울째 돌밭 비탈기로 절을 찾아가는데 바람결에 애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화주승은 자비한 마음에 소리나고 찾아가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구절 죽장과 바람을 바위 위에 던져주고 굴간 몸을 항상 실띠 달린 채로 벗어놓고 용날 미토리 행전 대님 벗은도 혀를 벗어놓고 뭔가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보니까 옷을 다 벗는 거죠, 맞죠? 옷을 막 확 벗는 거 그런 장면을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히 뛰어들어 신봉사 고추 상투를 덤벅 잡아들어 올려 건져 놓으니 전에 보던 신봉사였다. 이거 뭡니까? 누구가? 자, 이 구한 사람 누굽니까? 구출했죠. 누가? 몽은사의 화주승이 맞죠. 몽은사란 절의 화주승. 뭐 이 화주승이라는 이 명칭이 이게 스님의 어떤 이름인지 아니면 뭐 어떤 직책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맞죠. 소설상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죠. 몽은사 화주승이 개천에 떨어진 신봉사를 구했다. 이 사건을 자꾸 네가 파악해야 돼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문장에 매몰되지 말고 소설 읽을 때는요 인물, 사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옛날부터 맞지? 소설은 인물, 배경, 사건이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소설 읽을 때도 그런 걸 자꾸 파악해야 돼. 어떤 인물 나왔는가, 배경은 뭔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가, 맞지? 이런 사건이 지금 굵직굵직한 사건 아닙니까? 맞죠? 인물 나왔고 신봉사가 정찰을 묻기를 니시오 화주승이 답하기를 몽은사 화주승이요. 그렇지 사람을 살리는 부처더군요.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니 은혜 백골 낭만이요. 화주승이 신봉사를 업어다 방 안에 앉히고 빠진 까닭을 물었다. 신봉사는 신세를 한탄하다가 전사를 말하니 그 중이 봉사하는 말이 딱하시군요. 우리 절 부처님은 영험이 많으셔서 믿어서 아니되는 일이 없고 구하면 응답을 주신답니다. 공양미 상백석을 부처님께 올리고 지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반드시 눈을 떠서 성한 삶에 대해 천지만물을 보일 것입니다. 자 이게 유명한 뭡니까? 공양미 상백석이죠, 맞지? 그러니까 화주승이 뭐다? 신봉사가 내가 눈이 안 보여 됐지 하니까 뭡니까? 그래서 화주승이 신봉사한테 뭡니까? 공양미 상백석을 맞죠? 공양미 상백석을 부처님한테 바치고 그러니까 쌀 300석입니다.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신봉사가 집안 형편을 생각지 않고 눈 뜬단 말이 할까요? 그러면 300석을 적어 가시오. 화주승이 허웃고 여보시오. 대개 집안 형편을 살펴보니 300석은 무슨 수로 장만하겠소. 신봉사가 홧김에 하는 말이 여보시오. 어느 새아들 놈이 부처님께 적어놓고 빈만하겠소.
눈 뜨려다가 안전병이 되게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걱정이나 말고 적으시오. 그러니까 내 300석 낸다고 적어라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야너 집 딱보기 가난한데 니 300석이 어딨냐니까 적어라 내가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주승이 반항을 펼쳐놓고 제일 밑줄 분간에 심학규 쌀 300석. 심학규가 신봉사의 이름이겠죠. 심학규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인사가 왔다. 그런 뒤에 신봉사는 하주승을 보내고 다시금 생각하니 시주쌀 300석을 장만할 길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하주승 앞에서 뭡니까? 막 적어라 내 낸다 눈 뜰 생각이 맞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뭡니까? 가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냈지? 이렇게 된 거죠. 대책 없이겠죠. 그러니까 신봉사는 뭔가 이렇게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울음을 울죠. 맞아, 웁니다. 아이고 어떡하노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중략 한참이 탄식할 때 심청이 바삐 와서 이제 심청이가 돌아왔죠. 이제 아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 모습 보고 깜짝 놀라 발을 굴면서 온몸을 돌맞으며 아버지 이게 웬일이에요? 나를 찾아 나오시다가 이런 욕을 보셨나요? 이웃집에 가셨다가 이런 봉변 당하셨나? 죽긴들 오죽하며 부남이 오죽하니 승상댁 노부인이 굳이 자꾸 만류하여 하다 늦었어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왜냐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어떤 꼴이겠죠 지금 물에 빠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맞지? 얘기하는 겁니다. 승상댁 시비 불러 부엌에 있는 나무로 불 좀 지펴달라 부탁하고 치마폭을 거듭 눈물 흔적 씻으면서 진지를 잡수요. 더운 진지가 됐으니 국을 잡수요. 이렇게 밥을 이제 저녁을 드시라고 합니다. 손을 끌어 가리키며 이것은 김치, 이것은 자반이어요. 신봉사는 얼굴 가득 근심, 그러니까 심청이가 맞죠. 신봉사한테 이제 저녁을 대접하는데 신봉사는 근심 가득한 얼굴 가득 근심 띤 빛으로 밥 먹을 듯이 조금도 없다. 밥이 안 먹히죠. 왜?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어놨으니까. 아버지 웬일이세요 하면서 심청이가 걱정하니까 아니다 너 쓸데없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면서 맞죠. 얘기하니까 섭섭하네요. 얘기하재 하니까 뭡니까? 신봉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로 너를 속이냐만 네가 알게 되면 지극한 너의 마음 걱정만 되겠기로 말하지 못하였다. 너를 기다리다가 저물도록 안 오기에 하도 가까바여서. 그러니까 밑에 쭉 읽으면 뭡니까? 이제 앞에 겪었던 그 얘기죠, 맞죠? 내가 빠졌는데 구해준 사람이 몽운사 하주승이다. 근데 몽운사 하주승이 뭐다? 눈 뜨고 싶으면 300씩 내려가니까 내가 낸다고 생각 없이 말했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리어 후회로구나, 후회한다 이거죠. 하니까 심청이가 그 말을 반갑게 듣고 아버지 위로한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하세요. 후회하면 진심이 못되옵니다. 아버지 눈을 떠서 천지만물 보신다면 공룡 300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하여 몽운사로 올리지요. 맞죠? 심청이가 아버지 안심시켜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심청이가 죽기를 아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냐니까 왕상이 어느 물께서 이름을 얻었고 갖고나는 사람은 부모 반찬에 넣으면 제 자식이 상머리에 앉아 징어먹는다고 그 자식을 산채로 묻으려다가 그 망한 일을 얻어 부모를 복례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상이나 갖고는 뭡니까? 아주 유명한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께 효를 다하면 뭔가 방법이 생긴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제 효성이 비록 옛사람만 못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니 공양미는 얻을 길이 있을 테니 깊이 근심 마셔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 파악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똑같습니다. 아까 공방전도 그렇지만 이런 거 읽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무 이걸 자세한 내용을 다 아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죠? 지문 읽을 때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런 것을 파악하고 문제를 보면 지금 다 42번 볼게요. 42번에 몇 번 했습니까? 다? 적중하지 않은 그럼 그건 넘어갈게요. 다시 집에 보세요. 43번 보겠습니다. A와 보기를 비교한 거. A 부분이 뭐냐면 신봉사가 먼저 개천 빠지는 장면이죠, 맞지? 자, 보기는 심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 심청전과 심청가는 뭔 차이가 있는가? 심청전은요, 이거는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책에 기록되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 거죠, 맞죠?
요 심정 가능 이거는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판소리는 뭐냐면 막 이렇게 한 명 나와서 부처님 막 하는 이제 공연하면서 연기도 하고 노래 부르는 게 있지. 그걸 하는 게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를 적어놓은 건 판소리 사설입니다. 사설. 판소리 대본을 그래서 이 지금 뭡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 몇 번 했어요? 3번 볼게요. 1번 했어요. 1번을 했죠. A는 그러니까 A가 이제 소설 부분이죠. A는 보기와 달리 대꾸를 활용하여 개천에 빠진 신봉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지금 보기를 보면요. 보기는 신봉사가 물에 빠지는 그 장면만 나와 있지. 신봉사의 외양 겉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A는 보세요. A는 보면 신봉사의 외양이 어디 있노? 얼굴에 흑빛이요 의복에 어둠이다 이런 말 있죠 맞죠? 이런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3번은 뭐가 틀렸는지 보세요. A는 보기에 비해 해학적 표현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신봉사가처럼 위급한 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해학적인 건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해학적이다. 해학적이다. 웃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죠. 웃음을. 근데 지금 A 부분은 뭐다? 보세요. A 부분에 신봉사가 개천에 빠지는 그 장면을 웃음을 유발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없습니다. 그냥 뭐다? 떨어졌고, 그래서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긴박하게 다루고 있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기는 좀 웃음을 보기만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그때 신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 노니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으니까 도랑 맞죠? 그러니까 개운이 있는 것에 잘 모르죠. 지팽이 흩어지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이 나가다가 길 넓은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가 풍 빠져노니 아이고 도화동 심학규 죽네.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이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나오려면 또 미끄러지고 이 부분이 뭡니까? 사실은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 해학적으로 그렇죠. 맞죠? 맞죠? 아이고 한데 또 이게 웃기잖아. 그래서 이게 해학적입니다.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이것도 맞죠? 해학적이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를 죽는 거니까 병을 죽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병을 한 개도 아픈 데도 없는데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참 이래할지. 그러니까 요 심청가는 이게 공연이기 때문에 요 빠진 장면을 어차피 안 죽으니까 맞지. 어차피 안 죽으면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비도주의 막. 어차피 안 죽잖아. 한숨 구해주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뭔가 좀 이렇게 해학적으로 해서. 그래서 해학적이란 말, 그러니까 웃음을 받는 거 알죠? 그렇게 그거 알고. 43번은 이건 실제 어려운 이건 당시 시험 칠 때도 이게 요 지금 45문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청전 여기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 요 네 문제가 다 어려웠습니다. 자, 과제 내겠습니다. 과제. 문학은 9에서 10조 하고 그다음 114에서 118조 그다음 문법은 6쪽에서 9쪽까지. 복습하고 또 문제나 빈칸 이런 것도 맞죠. 복습하고 문제도 풀어보세요. 문제 혹은 문제 풀고 빈칸 채우기.
그 다음 모의고사는 이제 1회 끝났고 이제 2회 또 절반 풀겠습니다. 절반이 23분까지 2회 1에서 23분까지 하고 어휘는 3회 암기호기. 됐나? 사진 착각. 적었네. 뭐 사실 뭐 맞죠. 숙제가 뭔지는 맞죠. 다 이게 수업하는 거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